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볼게. 당연히 우리가 고전시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얘는 현대시야, 현대시. 현대시의 특징은 뭐겠어? 당연히 자유로운 형식. 그래서 너네가 1학년 때 운율심상 주제 중에서 운율 있지? 정형시에서 운율이 유달리, 그러니까 그 외형률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지, 자유시나 현대시에서는 막 유난하게 그런 음보율이 다 있진 않아. 알겠죠? 그래서 막 음보율 찾는 것보다는 얘는 어휘의 반복. 여기서 보면 어휘들이 모밀묵 계속 반복되거든. 그치? 자, 그리고 모밀묵이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반복되는 것들은 다 어떤 거야? 다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은 2번 이상만 나타나면 무조건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모밀묵이 이제 중심 소재가 되겠죠? 모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고 점잖은, 이거는 얘들아 못난다 점잖다라는 거는 뭔가 사람에게 갖고 있는 특성이지, 그 음식한테 점잖다라는 말 안 쓰잖아. 그러면 의인법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표현상의 특징법에서 그 의인이 어딨지 찾지 말고 그냥 외워가. 알겠죠? 이건 범위가 나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모밀묵의 그대로의 특성이야. 촌잔칫날 팔모상이라는 단어 모르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팔모상이라는 거는 이제 정성스레 올리는 상을 말하는데 세사돈을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 분명 우리가 위에서 소박하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지만 팔모상에 대접을 하기도 하는 소박하지만 귀한 대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래. 그래서 지금 모밀묵의 특성을 얘기를 할 거야. 그것은 저문 봄날의 해질 무렵. 자,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마치 어렵게 나와서, 봄날은 얘들아, 봄이라는 거는 생명성을 상징하는 상승적 이미지거든. 근데 해질이라는 건 또 하강적 이미지야. 근데 이제 문제는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많이 배웠어. 근데 국어는 모든이라는 건 없다 했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있는 뭔가 이중성, 느낌상 이중성이 있지. 상승은 긍정적인 이미지고 해지는 좀 죽어가는 이미지잖아. 그래서 뭔가 이중성이 등장하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것까지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알겠죠? 다만 객관식 선지에 나오면 너네들이 어려워할까봐 설명해 준 것 뿐이야.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이제 허전한 마음이 또는 마음을 달래는, 그게 어떤 거? 모밀묵의 특성이야.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그런 음식이래.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명사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다. 명사형 총결.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를 시행이라고 얘기해. 한 줄은 시행이야. 그래서 시 끝에만, 너네 이거 많이 틀렸잖아. 요 첫 번째 문제. 꼭 애들들이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라고 하면 요 부분만 보시는데 시행은 한 줄이야. 알겠죠? 어느 줄이든 그냥 행이 마무리만 되면 돼.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을 갈구는 쓸쓸한 식성.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 세사돈을 대접할 때, 또 언제? 내가 뭔가 쓸쓸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또 언제? 아버지와 아들을 겸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손과 주인은 사회로 이렇게 치환이 되거든. 결국에는 어떤 거? 서로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먹는 음식인 거야. 산나물을 곁들여 어수룩하고 상기색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자, 그럼 봐봐. 산나물이라는 어휘라던가 허술한 물방아라던가, 그러니까 어수룩한, 그것도 그냥 상기색이 아니야. 어수룩한 상기색이. 자, 어때? 향토적이고 소박한 부분을 더 강조해 주는 거야. 무엇을 사용해요? 비유를 사용해서. 그래서 모밀묵의 특성을 말하는 거야. 슬금슬금 세상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슬금슬금 세상 이야기라는 거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그런 음식이래. 이것도 필요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먹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면 그렇게 이웃끼리 세상을 거느리고 저승을 갈 때도 먹는 음식이래. 그래서 보이소 아는 양반 아닌가. 자, 직접 그 사람의 말들, 이웃들의 말들을 인용한 거야. 보이소 아는 양반 아닌기요. 보이소 운마을 이생원 아닌가요? 청자 상정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 양반 아닙니까? 라고 청자 듣는 이를 상정해줬잖아. 자, 그래서 말 건네는 어투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방언을 아인기오 방언을 사용하고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 무조건 운율 형성이라고 얘기했어.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에 가는 쓸쓸한 식욕이라고 어떻게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없는지 진짜 확인. 끝나고 다시. 너 언제 올 건데? 난 다들 네가 알잖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되는 게 특성들이 관조. 너네 애들아, 너네 모밀묵이 난 냉면, 그래 너네 좀 헷갈리면 냉면 먹다가 갑자기 생각해, 야 이거는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너무 답답할 때 먹는 음식이야,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하죠. 이런 게 바로 관조. 갑자기 음식을 보면서 고요히 생각을 해, 깊이 생각에 빠져. 사색적이란 단어야. 알겠죠? 그리고 향토적인 특성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요 정도 단어만 문제지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가 아닐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나지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 얘들아, 나지문 아픈 몸을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얘들아, 이 우리 차다라는 것도 우리 선생님이 운율심상 주제가 시험이라고 했죠. 심상, 차다.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자, 그러면 얘들아, 찬밥 속에 서리밤에 목을 쑤신다. 쑤시는 것도 당연히 뭐야? 촉각이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서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이래. 자, 그러면 따끈하다도 촉각이겠죠? 그쵸? 근데 얘들아, 우리 보통 따뜻한 심상은 좋은 이미지로 너네가 생각을 하니까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위험한 게 항상 지문 안에서 확인을 해야 돼. 알겠죠? 대부분이라는 거지 항상이라는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찬 밥을 먹는다 해서 찬 밥은 차가운 이미지고 얘 따끈하는 차가움, 따뜻함. 그러면 촉각적 심상에 뭐가 느껴져? 대비가 느껴지는 거야. 촉각적 심상에 대비가 느껴지는데, 촉각적 심상에 대비. 그러면 객관식 선지가 내가 선생님이 변형 문제 애들 좀 줘봤을 때 막 이런 거 있었거든. 이제 현대 문명의 편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다. 헷갈리죠? O일 것 같아, X일 것 같아? O야. 자, 왜 오냐면 얘들아, 이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아. 찬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찬밥을 먹기가 쉽지 않아? 딱 이 편리한 문명 때문에 찬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가능한 거야. 알겠죠? 알겠죠? 왜? 이렇게 대비를 썼으니까. 그래서 문명의 편리성이라고 말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왜? 찬밥을 못 먹게 하잖아. 왜? 찬밥은 나한테 좋은 건데 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자, 봐봐. 그냥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굳이 혼자라고 말하는 거야. 왜? 강조해주는 거야. 나 혼자 있다고. 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 뭐뭐 하는다 라는 거는, 자, 이거를 우리가 현재형 어미라고 얘기를 하거든. 현재형 어미 또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 나타낸다. OX? O. 알겠죠? 자, 그래서 가족에게 따스한 밥을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자, 그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희생하는 거야. 가족들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엄마는 차가운 밥. 그리고 이제 던이라는 걸 봤을 때 아, 이거 과거 회상이다. 이 빠진 그릇에, 자, 봐봐. 이 빠진이라는 건 너네 이거 모르는 친구들 있더라고. 모르면 제발 좀 찾으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라는 거는 이가 나갔다라는 거는 그릇에서 조각이 이게 조금 깨진 거야. 보통 이 나가면 그냥 버리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유복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약간 근검하게 사신 거겠지? 찬밥 훑어서 누가 남긴 무조각에 생선가시를 할고. 얘들아 생각해봐. 뭐 그냥 그릇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이 빠진 그릇. 그러니까 너네가 시의 묘미를 여기서 느껴야 되거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런 모습은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상세하게 알려줬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묘사라고 하는 거야. 상세하게 알려줬을 때 머릿속에서 그런 심상들이, 그런 이 빠진 그릇의 기억들이 쭉 떠오르잖아.
그쵸?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 그 그녀가 누군데? 어머니인 거야. 어머니.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깊은 밤에도 그러니까 깊은 밤에 또 왜 혼자 달그락거려?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뒷정리하시고 하는 거지.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이끌어서 일으켜서 찬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손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리워진 게 이 내가 찬밥을 먹게 된 계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서 왜 하필 신이라고 얘기를 하냐? 어머니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예찬하기 위해서 예찬적 태도 가능합니다.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이러면서 이거는 예찬하는 거구나.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저기를 이거 도치된 거죠.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서 어머니를 만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녀를 만난다. 나 홀로 찬밥을 먹으며 이렇게 찬밥이 돼요.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수미상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네 공부를 할 때 제발 이렇게 OX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 제발. 그러니까 봐봐 청자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 안 드러나고 있어? 가에서는 이웃들아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나에서는 청자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다는 거는 시 안에서 너네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누구누구들 라고 있어야 돼. 알겠죠? 또는 어머니 그립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라는 청자상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촉각적 심상의 대비는 아까 나에서 알려줬었죠? 그리고 향토적 분위기는 아까 얘기했었죠? 가에서 있었다고. 나에서는 향토적 분위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44번하고 나머지 44, 45 두 문제밖에 안 되거든. 빨리 푸시고 알겠죠? 보도록 하자.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단어 모르는 거 제발 좀 체크하세요. 환기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지?